도쿄 K짱 데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K짱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10,000명이 넘으면 Q&A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유튜브가 정지되고 막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궁금해하셨던 그 Q&A,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퀘스천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앤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좀 떨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도쿄 K짱 몇 살이에요? 나이 물어보는 건 안 되려나?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미스키가 여자한테 죄송해요. 제 정확한 생년월일은요 1984년 2월 23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빠른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 8살에 들어가지만 저는 7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전부 다 83년생이에요. 제 친구들은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35입니다. 그런데 저의 정확한 나이는 사실은 34이에요. 근데 그냥 족보 꼬이고 막 이러는 게 싫어서 처음 사람 만나면 그냥 35입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그러니까 한 34.5살 정도? 까나? 그렇습니다. 나이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내가. 안녕하세요. K짱님은 원래 성격이 밝으신 건가요? 흐흐흐. 성격 완전 좋아 보이시고 늘 활기 넘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서요. 그리고 도쿄에서 살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한국은 다시 안 오시는지 궁금하네요. 흐흐.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의 성격은요, 원래 좀 밝아요. 좀 밝은 편이고, 또 좀 털털한 편이고, 그러니까 좀 사내 대장부 같은? 약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좀 가식 같은 거는 웬만하면 부리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좀 잘 웃으려고 하고, 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단지 제가 좀 집 밖에 안 나간다는 것 뿐이지 성격은 좀 활발한 것 같아요. 도쿄에서 살게 된 이유는 뭔가요? 제가 처음에 일본을 오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뒤에 호주로 이제 어학연수를 갔었어요. 사실은 미국으로 가가지고 패션을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그냥 어차피 언어만 배울 거면은 저희 엄마가 그냥 호주 가가지고 좀 어학교 좀 좋은 데 다니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게 어떠니라고 해주셔가지고, 왜냐면 그때 조금 미국 환율이 너무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못 가고 호주를 가게 됐는데, 호주에서 이제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그 집에 하우스 파티를 하러 갔더니 그 하우스 파티 하는데 이만한 박스에 DVD가 다다다다다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동생이 누나 이거 일본 DVD인데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일본 버라이어티 쇼 같은 것도 있어, 볼래? 그러는 거야. 그 전에는 저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일본에 대한 뭐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별로 접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누나한테 이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봐봐.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처음 보여준, 저한테 어울릴 것 같다고 이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가 좀 누나랑 좀 성격이 비슷하다고 해서 보여준 게 니콩弁護士라는 드라마였어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혼 변호사라는 드라마였는데, 이 아마미 유키상이라는 여자 배우분이 나오시는 드라마였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캐릭터도 너무 멋있고, 그래서 재밌네? 라고 보다가 이제 계속 그 DVD가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가 그냥 처음에 하우스 파티 하러 갔는데 그 집에 내가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 일주일은 좀 오바고 한 3박 4일 정도 그 집에 있으면서 계속 DVD 보고 막 1.5리터의 눈물 보면서 막 1.5리터의 눈물 맞지? 그거 보면서 막 엉엉 울고 막.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자막 없이 좀 이거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그때 언어 욕심이 좀 많을 때여서. 근데 그 또 동생이 전공이 어카운팅이었고 회계였고 세컨 전공이 일본어였던 거야. 그럼 걔는 영어도 되게 잘하고,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호주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는데 거기에 또 내가 좀 배가 아픈 거야. 뭐야, 얘는 영어도 잘하면서 일본어까지 잘하네. 중국어 한 애가 1년 안에 너보다 더 잘할 거야 라고 생각만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학연수 기간이 끝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또 호주로 나갔어요. 개인 사정이. 원래 미국을 가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사정이 안 돼서 다시 호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일본어랑
한국에서는 좀 못 살 것 같고 너무 좀 답답했어. 그래서 한국에는 못 살 것 같고 다른 나라로 다시 가기에는 저희 또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시 또 해외를 나가자니 영어를 하자니 영어는 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일본어를 배워볼까 하다가 이제 일본어를 다시 배우게 됐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저 딱 3개월만 저 서포트 해주십시오. 그럼 저 3개월 동안 제가 일본어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가 학비를 제 스스로 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 어학연수를 오게 됐죠. 학생 비자로.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비자 바꾸고 워킹 비자로 나왔다가 이렇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됐네요. 일본에 처음 오게 된 거는 한 2010년도? 지금 2017년도니까 좀 됐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일본에 오게 된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디바 제시카님 영상에서 본 뒤로 구독하고 꾸준히 영상 보고 있어요. 아리가또. 그날 보니까 키가 크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다리가 너무 예쁘셔서 저도 키가 큰 편이지만 저주받은 하체라 다리 관리하시나요? 저는 몸 관리 너무 해요. 살이 디륵디륵 찐 상태인데 살도 안 빼고 거의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다리 관리는 따로 하는 건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좀 몸이 유연한 편이라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건 좀 자주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잘 때 자기 전에 이렇게 좀 다리를 쭉 뻗는 그런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런 스트레칭은 하지만 따로 막 내가 다리 마사지를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타고났나 봐요.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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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으로 따라와. 감사합니다. 다리 칭찬해주시고 영상 꾸준히 구독해주셔서 고마워요. 고향이 어디예요? 간혹 나오는 사투리가 크크크. 저의 고향은 태어난 곳은 서울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고요. 제가 또 자란 곳은 인천이에요. 근데 이 사투리를 제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저랑 같이 사는 언니가 경상도 분이시고 또 저랑 되게 친한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많아요. 부산, 창원, 뭐 대구 주변에 좀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계속 사투리가 저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뭐 언니랑은 거의 같이 있으니까 언니의 말을 좀 옮은 것 같아요. 사투리가. 그래서 제 친구가 그랬어요. 부산 친구가 그랬어요. 야니 사투리 이 표준어가 무슨 말 어디 말인 줄 아나? 내가 서울 말이지 그랬더니 아니다 부산이 표준어다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니 봐라이 서울 사람이 사투리 쓰는 건 아니 부산 사람이 서울말 쓰는 거 봤나? 아니 맞지? 그러면 서울 사람이 부산 사투리 쓰는 거 봤나? 응 봐라 부산이 부산말이 표준어다 이러면서 굉장히 나를 설득력 있는 말이었어요. 저는 메이드인 서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질문이 엄청 많네요. 일본에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건 사고 미스터리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리가또. 간혹 업데이트 늦어서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이제 맨날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언니 방송으로 힐링 엄청 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언니는 어쩌다 일본에 거주하게 되신 건가요? 아까 말했지? 저는 처음에 온 건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 온 거라니. 케이트님은 키가 175라고 하셨는데 원래 일본 여자 키가 큰 편인가요? 일본의 여자 평균 키를 알려주세요. 원래 일본 여자 키가 크진 않습니다. 저는 왜냐면 일본 여자분들 중에서도 키 크신 분이 계시지만 평균 키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한국인 표준 여성 키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그건 또 일본 분들이 또 스스로도 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약간 좀 키가 큰 이미지고 일본 여성들은 자기가 작은 것도 알고 있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본 여성분들의 평균 키 158에서 163? 그 사이가 아마 평균 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대부분들의 일본 여성분들이 다 저희 한 이 정도로 오시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한 158에서 163 정도가 평균 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확실하진 않다.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어디서 누가 편집을 하시나요? 집 구경 그 영상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집을 좀 청소를 해놔야 되는데 맨날 해야지 해놓고서 지금 청소를 못하고 있는데 청소하면 어질러지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가 봐. 근데 어쨌든 지금 집은 깨끗이 청소해서 제가 저희 집 안에 구석구석까지 다 보여드리는 그 영상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누가 편집을 하시나요? 기묘한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본어 수업
그다음에 뭐 밖에 야외 방송 이거는 거의 제가 다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썸네일, 그리고 메이크업, 이제부터 이제 게스트 방송은 저희 편집자분을 구해서 저희 편집자분께서 편집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은 저희 편집자분께서 해주시고 있어요. 썸네일도 저희 편집자분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메이크업, 그다음에 뭐 게스트 방송, 그다음에 뭐 가끔씩 되게 웃긴 짤 같은 거 올라오는 영상들은 저희 편집자분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해해주세요. 이 질문은 선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방송을 하다가 뜬금없이 기묘한 이야기 타임에 정말 기묘한 일이나 소름 돋는 일 겪으신 적 있으세요?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거나 인기척이 느껴졌거나 있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기묘한 현상 영상을 보시면 있습니다. 그 기묘한 현상에 계속 업로드가 될 거야. 제가 방송하면서 이상한 일 겪었던 현상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언니 왜 이렇게 멋있죠? 말하는 것도 엄청 부러워요. 정말 내 마음에서 사랑이 그냥 막 솟아난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 아프리카를 챙겨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구독하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했는데요.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유튜브는 업데이트 늦어지는데 어떠한 문제인가요? 유유. 일하면서 봤던 거 2번, 3번 보는데 언니가 진행하는 기묘한 이야기 새로운 거 많이 접하고 싶습니다. 비록 별풍은 못 쓰지만 구독, 좋아요 누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구독 눌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도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처음부터 유튜브를 이렇게 준비하고 막 한 건 아니었어요. 아프리카 TV도 어떻게 좀 지인의 소개로 아프리카 TV를 시작하게 돼서 이렇게 어떻게 어물쩡 이렇게 하게 됐는데 유튜브라는 걸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해야지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라는 걸 제가 시작을 하고 나서는 그 전에 영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편집자분도 안 계셨고 모든 걸 저 혼자 다 했어야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많이 업데이트가 늦어지고 뭐 업데이트가 돼도 좀 많이 어설프고 그랬던 영상들이 좀 초반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좀 늦어지는 거 제가 뭐든 다 혼자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께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편집자분을 한 분 같이 이제 뽑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 일주일간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자, 기묘한 이야기도 제가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주일에 한 2-3번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언니는 한자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1어 배우고 있는데 갈수록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취업 비자는 어떻게 잘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4년제 졸업장만 있어도 되는지 졸업 학종도 같이 보나요? 언니는 경험해보신 분이라 직접 듣고 싶어요. 한자 공부는 저도 솔직히 한자를 지금 딱히 공부하고 있진 않아요. 많이 까먹었어요. 저도 한문이 좀 약한데 한문은 뭐 훈독 있고 음독 있고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한자 하나에 너무 소리나는 발음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로 외우진 않고 단어로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단어로 외우고 그럼 한자 공부를 하면서도 단어 공부도 같이 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음독 훈독 따로 외우진 않고 단어로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갈수록 한자가 좀 어려워지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외우는 수밖에. 취업 비자는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죠.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일을 잘 하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저에게 비자를 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회사는 리차도라고 저의 호주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 회사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 친구는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그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예요. 특히 저희 회사는 사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도 조금 할 줄 알고 한국어를 잘하고 일본어도 조금 할 줄 아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번역을 원하면 제가 이제 번역을 하고 약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4년제 졸업도 괜찮고요. 2년제 졸업하셔도 괜찮아요. 학점을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졸업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뽑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저도 이게 만든 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굳이 4년제 아니더라도 전문대도 괜찮습니다. 제가 전문대 졸업을 했거든요. 전문대도 괜찮습니다. 일본어 공부 화이팅!
언니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쁘셨나요? 히히. 글쎄요. 언니는 말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화장빨도 있고 조명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까봐요. 엄마도 고마워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어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는 2010년도에 처음 일본에 와가지고 어학교부터 다녔어요. 저는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 하나도 모르고 왔어요. 그냥 완전 맨 뇌로 왔어요. 그냥 텅텅 빈 뇌로 와가지고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죠. 그렇게 히라가나부터. 그런데 제가 이제 호주에 있다가 영어를 먼저 하고 일본어를 배운 그런 순서대로 와가지고 처음에 일본어 공부할 때 영어가 좀 많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일본어로 말하고 싶은데 중간중간 좀 영어가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한테 영어를 배웠거든요. 회화적으로 배웠는데 문법은 완전 내가 엉망진창이었던 거야. 그걸 내가 호주 도착하자마자 한날 첫 수업을 들은 날 알았거든요. 내가 정말 완전 엉망진창이었구나 문법이. 그런데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문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일본어 기초를 조금 떼고 오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본어 꽤 비싸잖아. 근데 거기서 기억 니은 디귿부터 배우기에는 너무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일본 학교에 한국에서 약간 좀 일본어 기초를 조금 떼시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돈이 좀 덜 아까운 것 같아. 이건 제가 직접 겪어보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공부를 조금 기초만 조금 떼시고 오세요. 근데 영어는 그냥 기초 굳이 막 안 떼도 그냥 우리가 워낙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금방금방 배우는데 일본어는 너무 히라가나부터 배우기에는 수업료가 너무 비쌌어. 언니는 무서운 이야기를 저희한테 알려주기 전에 조사하잖아요. 근데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잔인하거나 너무 막 끔찍한 사건 너무 보면 너무 화가 나요. 막 조사하면서도 너무 화가 나고 이게 인간이야 진짜 막 으아 화가 난다 약간 이런 건 있지만 무섭진 않지만 내가 무서울 때는 심령에 관한 귀신에 관련된 이런 거 조사할 때는 좀 무서워요. 왜냐면 제가 조사하는 게 대부분 밤에 하기도 하고 좀 혼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좀 무서워. 귀신은 나도 무서워요. 키가 크신데 성장기 때 줄넘기를 많이 한다든지 일찍 잔다든지 노력했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다 키가 크신가요? 저는 키 크려고 노력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키가 되게 컴플렉스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H.O.T의 정말 열렬한 팬이었는데 그때 제가 강타 씨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 강타 씨가 이상형이 키가 160에서 168? 정도 165? 이 정도 되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한 거야. 근데 제 중학교 때 키가 이미 168이었던 거예요. 강타 씨를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내가 강타와 결혼할 수 없다니 막 이런 슬픔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물론 제가 태어난 것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키 크게 만들어준 거예요? 막 이러면서 엄청 키가 컴플렉스였던 적이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키가 저보다 작으세요.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키가 한 172에서 3 정도 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키가 한 160이 안 되세요. 근데 제가 175고 저희 남동생이 188입니다. 근데 제가 저랑 제 동생이 큰 거 보면 이게 격세유전이라고 하죠. 저희 외가 쪽, 친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 분에 비해서 굉장히 키가 좀 크신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의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좀 아담하신데 손가락이 저랑 엄마랑 좀 완전 비슷해요. 저희 어머니도 손가락이 굉장히 길쭉길쭉하시고 키가 작으신데도 불구하고 팔다리가 굉장히 기세요. 그리고 제 팔이나 다리 모양은 저희 엄마랑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좀 아담하신데도 팔다리가 기신 거 보니 저희 엄마의 피도 좀 받은 것 같고 그냥 나도 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어. 너무 커. 진격의 거인이야. 완전. 드디어 이 질문이 나왔군요. 한국인이죠? 네,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닉네임이 도쿄 K짱이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도쿄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아닌가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예, 대한민국 빠바빠빠빠. 언니 일본에서 사시고 계실 때 귀신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덜덜덜. 언니 늘 잘 보고 있어요. 사랑해요. 와타시모 다이스키 아리가또. 귀신 같은 걸 본 적은 없는데
약간 어떤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제 그런 적은 있어요. 자세한 건 기묘한 이야기 영상에서 제가 업로드 해드릴게요. 본명이 궁금해요. 방송하시고 무서움 안 느끼시나요? 본명은 제가 방송에서 가끔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두 번째, 방송하시고 무서움 안 느끼시나요? 귀신에 관련된 거를 했을 때는 심령 이런 걸 했을 때는 조금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그 외에 사건 사고를 했고 나서는 딱히 무서운 건 느껴지진 않습니다. 좀 너무 사건이 잔인하거나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화가 이렇게 나 있긴 하지만 딱히 무서운 건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은 나도 무서워. 고아이노. 언니는 일본어 공부 얼마나 했어요? 사람들과 일본어로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는데 걸린 시간이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는 딱 1년 조금 몇 개월 공부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지진이 엄청 2011년도에 지진이 엄청 크게 났었고 그것 때문에 한국을 돌아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제가 몸이 또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어 공부한 건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어 실력은 그때 공부했던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이랑 대화할 때 약간 조금 빠릿빠릿하게 대답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내가 좀 생각한 걸 말을 할 수 있고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히라가나부터 시작해서 한 7,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7, 8개월 걸려도 그렇게 막 네이티브처럼 말하지는 못하고 그냥 내 감정,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어를 조금 늘게 된 게 뭐냐면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면 뭐 저는 이렇게 판매, 뭐 매장, 뭐 코스메틱, 어페럴 이런 매장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이거 좋아요 이러면서 팔면 아무도 안 사가잖아. 그래서 이게 왜 좋은지, 이게 어디가 좋은지 이제 그런 걸 막 설명을 하고 싶은데 1년밖에 공부를 안 해서 어느 정도 단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독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할 때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랑 영화 굉장히 많이 보고. 시청자분들께 들었던 말 중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은 무엇인가요? 또 힘이 됐던 말은? 저는 이제 웬만하면 악플 같은 거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 방송할 때 이렇게 어그로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좀 못된 말을 함으로 해서 이제 그 좀 관심을 얻고자 하는 그런 너무 불쌍한 사람들 얘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제 방송에는 그렇게 없어요, 많이. 그래서 저희 방은 선비방이라고 하는데 항상 저에게 힘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그로가 가끔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힘들게 했던 말이라기보다는 조금 상처가 되는 말은 노잼, 재미없다. 재미없다니까 밑도 끝도 없이 재미가 없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초반에는 좀 그게 좀 상처를 입었죠. 너도 재밌어가지고 내 방송 들어온 거잖아. 내 방송 들어와서 노잼 이렇게 쓰는 건 나 관심 좀 줘라고 하는 거 보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 내 방송에 재미있으니까 들어온 거지 라고 생각이 드니까 별로 그런 얘기도 별로 지금은 상처가 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댓글을 여러분들이 다시잖아요. 근데 그 댓글 중에 저에게 정말 좋게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너무 그냥 저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한두 번 봤을 때는 그냥 뭐 이런 사람도 있지 뭐 라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자기 전에 그게 좀 그런 나쁜 댓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쁜 댓글은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욕하는 댓글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힘이 됐던 말은 무엇인가요? 근데 되게 많아요. 제가 그 일본에 거주하다 보니까 방송을 할 때 인터넷 문제로 막 갑자기 방폭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싱크가 안 맞는다든지 버퍼링이 있다든지 방송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어왔는데 지금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방송을 다시 켜도 다시 또 들어와 주시고 몇 번이나 방송을 다시 켜고 해도 방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송이 갑자기 갑자기 방송이 꺼지는 그런 현상인데 매번 똑같이 들어와 주신 다음에 몇 번이고 다시
들어와 주시면서도 괜찮아요, 힘내요, 아이고 우리보다 K짱이 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항상 위로해 주시는 분들, 유튜브가 정지됐을 때도 저보다 더 속상해 하시면서 저보다 더 화내시면서 왜 정지시킨 거야 막 이러면서 제 편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했을 때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그리고 그때다가 언니 방송 보면 너무 힐링이 돼요, 뭐 우울증 약 같은 언니라고 저한테 우울증 약이라고, 너무 기분 너무 힐링된다고 막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가 너무 좋죠. 그때가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거, 계속 유튜브에 업로드 할 수 있는 거, 이 크리에이터 직업을 자랑스럽게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의 응원과 힘인 것 같습니다. I love you. 아이시테르요. 일본 화장품 중에 추천템 부탁드려요. 그리고 화장품 방사능 문제는 화장품 방사능 문제? 는 일본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일본 화장품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여기 좋아한다기보다는 저랑 좀 잘 맞는 화장품 브랜드가 케이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랑 잘 맞더라고요. 특히 아이라인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컨실러 제품이 케이트가 저랑 좀 맞더라고요. 근데 이 케이트가 약간 좀 우익 브랜드라고 그런 말을 들어서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랑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딱히 막 브랜드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냥 저랑 제일 잘 맞는 걸 쓰기 때문에 일본 화장품 중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은 케이트가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방사능 문제라는 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사능 문제가 이건 일본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솔직히 저도 텔레비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본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방사능 문제인데,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사능이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님들이 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라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음식 같은 거를 살 때 항상 그 어디서 난 건지, 갑자기 한국말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그게 파는 건지, 어디서 이게 생산되는 건지 그 장소를 꼭 봐요. 제가 예전에 마트를 갔을 때 첼토마토를 사려고 했는데 거기 그 원산지가 후쿠시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놀래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손 닦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 같은 걸 꼭 확인해서 먹고, 너무 방사능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스시나 생선류,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는 종류를 안 드시는 게 불안감을 조금 해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처는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고요. 도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도쿄에서 지금 횟수로는 7년 정도 살고 있는데, 지금 저는 좀 건강하고 별 탈 없이 사는 거 보니까 도쿄로 여행 오시거나 그래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도 얘기에 관한 내용은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는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독도, 그럼 우리 땅 이런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독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외국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일본 담당하시는 일본에 그 대해서 말씀해주신 일본 분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자기 어릴 때도 역사에 관련된 거는 자세하게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을 들어요.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너무 좀 약탈하고 침범하고 약간 좀 이런 역사적으로 문제가 조금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빴다는 그런 역사를 잘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독도가 뭔지 젊은 층들은 잘 모르고, 그리고 이 독도에 관련된 얘기는 제 일본 친구들이나 제 일본 지인들과는 웬만하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어차피 서로 간에 별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친구들 중에 야, 다케시마 있잖아 라고 저한테 말을 이렇게 막 물어봐요. 은근히 다케시마라면서.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하죠. 아, 독도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죠. 웃으면서 돌려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대요. 와, 질문이 좀 많으시네요. 첫 번째, 유학은 굳이 일본에 가신 이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일본어가 배우고 싶어가지고 호주에서 영어를 배우다가 일본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서운 것이나 고음을 잘 보시는 비법. 딱히 비법이라는 건 없고 제가 그냥 그런 종류의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막 사랑, 멜로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 좀 원래 공포, 피 터지고 귀신 나오고 막 이런 거를 되게 혼자 보는 걸 특히 좋아해요. 비법이랄까? 비법은 그냥 이렇게 이불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 세 번째, 왜 이름이 도쿄 K짱이신지. 저는 일단 도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쿄에 거주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도쿄라는 이름을 쓰게 됐고요. K는 왜 썼냐면 제가 실제 일본에서 쓰고 있는 이름이 K예요. 그래서 많은 제 친구들이 K짱, K짱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이 도쿄 K짱이 됐습니다. 원래 직업이 있으신가요? 직업이 있으신가요? 아프리카 BJ 유튜버 제외하시고요. 저 원래 제 직업은요, 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냐 하면 사전을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본어 사전, 뭐 한일 사전, 이란 사전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독립하신 건가요? 독립했죠. 왜냐면은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호주 갔을 때부터 계속 혼자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이죠. 근데 지금 제가 쉐어메이트가 있기 때문에 룸메이트, 쉐어메이트가 있어요. 저희 친한 언니랑 같이 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모든 저의 생활을 혼자 책임지고 있으니까 제가 독립을 한 거라면 한 거겠죠. 제가 도쿄 K짱님을 구독한 지 얼마 안 돼서 영상들을 정주행하고 있어요. 기묘한 이야기 너무 재밌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 기대할게요. 고마워. 아리가또. 일본 사시면서 한국인이라서 억울하거나 화났던 점 있으신가요? 일본인들의 돌려가는 화법에 화나신 적 있으세요? 일본 유학 중인데 좀 무서워요. 제가 좀 센 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대놓고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지만 뭐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뭐 은근슬쩍 다케시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할 때 저도 웃으면서 저도 까요. 그냥 아 독도? 난 내 생각에 독도는 우리나라지 뭐 이렇게 대한민국 땅이지 이러면서 저도 웃으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예전에 일했던 데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성 피해자 우리 할머니들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빠기쳤던 게 아니 일본이 돈 주지 않았냐 우리가 돈 줬는데 니네는 도대체 몇 번을 더 돈을 줘야지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베가 솔직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계속 뭘 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을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한번 화가 나서 일하는 중이었는데 그 텐조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야. 일본인 분이 나쁘신 분은 아닌데 그냥 말하는 게 좀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게 없이 좀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근데 싸우자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되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아베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조상들이 잘못한 거지만 어쨌든 아베가 너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자기 조상이 잘못한 것들을 대표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사람도 나는 지금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어차피 죽은 사람들인데 그 죽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과를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너네는 자꾸 돈을 줬다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들은 단 한 번도 돈을 원한 적이 없다. 니네가 그냥 와가지고 정중하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개 숙여가지고 그냥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 그걸로 끝날 일인데 니네가 끝까지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사과를 하지 않지 않았냐. 그런 게 문제다. 근데 뭐 돈 달라고 한 것도 할머니들이 그런 게 아니고 전 대통령 그 여자가 돈을 받은 게 문제지. 그 우리나라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같이 이렇게 텐조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내가 일하는 중이고 내가 지금 솔직히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사람이 막 너를 화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다고. 근데 내가 그 말도 했어. 아니 근데 자꾸 돈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텐쪽 만약에 할머니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은 지금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돈 받았는데 도대체 뭘 더 원하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럴 수 있겠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나는 다르다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어떤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근데 그 사람이 돈으로 막으려고 한다. 나는 절대 안 하겠다고. 사람 생각 차인 거지 뭐. 내가 막 이러면서 그랬어. 근데 너무 화가 난 적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너무 한번 화가 났지. 돌려가는 화법에는 화가 난 적은 없어요. 왜냐면 돌려가도 내가 또 돌려가기 때문에 제가 되게 잘하는데 웃으면서 침 뱉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돌려가는 거에서는 저한테 안 먹혀요. 근데 그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화가 많이 나죠. 근데 그거는 그래서 웬만하면 일본 내 친구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그런 얘기는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들이 어차피 얘기해봤자 답이 안 나와. 감정 소모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웬만하면 안 하는데 누가 먼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저도 좀 이렇게 받아치는 성격이죠. 내가 또 생기잖아요. 언니 현재 어떤 비자로 일본에 머물고 계신지 궁금해요. 보통 해외에 머물 수 있는 비자는 워킹 비자, 작업 비자, 취업 비자, 배우자 비자 정도일 것 같은데 혹 이 중 어떤 비자로 계신지 알려주세요. 일본에 머물 수 있는 비자는 몇 가지가 돼요. 말씀하셨다시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유학 비자, 취업 비자, 배우자 비자, 그리고 그 경영 투자 경영 비자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 비자로 있습니다. 취업 비자라는 건 일본 회사에서 주는 비자인데요. 저는 취업 비자로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유학 비자로 처음 왔었고요. 그 다음에 워킹 비자로 있다가 워킹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옮긴 상태입니다. 결혼 비자가 짱이긴 하지. 최강 비자. 유학 생활하면서 동시에 컨텐츠를 하시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준비를 잘 하셔서요. 아리가또. 그런데 저는 유학 생활은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학교는 이제 어학교를 졸업을 했고 지금 학교는 다니고 있지 않고요. 제가 근데 일할 때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 기묘한 이야기 좀 화질 안 좋았던 그때는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일을 했었는데 그게 금요일 토요일 날 친구 레스토랑에서 잠깐만 도와줘 그래가지고 원래 한 달만 도와주고 그만둘 생각이었었는데 내가 또 일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금토 6시부터 12시까지 11시까지 이렇게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왜냐면 기묘한 이야기가 12시 반에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12시에 끝나가지고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와서 또 기묘한 이야기를 하고 거의 새벽 5시까지 뭐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또 쪽잠 자고 또 이제 일을 나가고 그다음에 그 일 나가기 전날에는 또 기묘한 이야기 몇 시간 동안 준비하고 해서 한 목금토는 거의 잠을 못 잤죠. 거의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데서도 집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은 개인적인 시간에 거의 이제 그 방송 자료 준비, 컨텐츠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다행이다. 여러분 생각보다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송 끝나고 지금 좀 피곤해서 오늘은 좀 자고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